알아두면 쓸모있는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쏙쏙 모아 쉽고 재미있게 브리핑해 드립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분야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전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와 함께 에너지 유관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공동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한전이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주도의 AI 신서비스 개발과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한전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기업 최초로 지정받아 서울과 나주 두 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협약에 따라 데이터 안심구역 공동활용 인프라 공유, 에너지 통합 데이터 제작,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기술 교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데이터 업무 전 분야의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올 8월부터는 기관 간 미개방 데이터도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분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민간 에너지 분야의 혁신 서비스 개발과 창업 기회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더 많은 에너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에너지 데이터 안심구역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공공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넓히고 데이터 기반 에너지 혁신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질 방침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혁신은 이제 기술을 넘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스웨덴 정부가 약 4조 원 규모의 백스 사업에 본격 투자하며 탄소 저장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백스는 바이오 에너지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제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스웨덴 에너지청은 최근 제출한 공식 제안서를 통해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탄소 저장 착수 기한을 기존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3년 이내에 탄소 저장을 시작해야 했지만 불명확한 연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제도 개편은 2026년부터 2046년까지 20년간 역경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첫 수혜 기업으로는 스웨덴 최대 지역 난방사 스톡홀름 엑세르기가 선정됐고 약 2조 8,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엑세르기는 수도 스톡홀름 외곽 베르탄 지역에 연간 최대 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백스 설비를 건설 중이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유럽연합의 CCS 지원 계획과 맞물리며 스웨덴의 탄소 순배출 마이너스 목표 달성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7개국의 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기존 목표에 1%포인트 차로 근접한 54%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24%에 도달했으며 2030년에는 4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목표치인 42.5%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순항 중이지만 농업과 운송 부문은 여전히 감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 피해가 이어지며 토지 부문의 탄소 흡수량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기술과 산업혁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2040년을 겨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EU 기후위원인 워크 혹스트라는 1990년 이후 배출량은 줄었지만 경제는 70% 가까이 성장했다며 기후 대응과 경제 성장이 양립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정기술과 혁신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유럽의 녹색 전환을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행동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유럽의 선언처럼 녹색 전환이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 가끔은 나의 속도가 너무 더디게 느껴져 스스로를 조급하게 다그칠 때가 있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이 남긴 말인데요. 빠르진 않아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 의미 있는 전진입니다. 잠깐 멈춰설 수도 있고 걸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뒤로 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기만의 리듬으로 걸어갈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에너지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